안녕하세요. 중국어선을 민간인으로 규정 지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들은 단순 민간인이 아니라 남의 나라 영해에 침입해서 어족 자원을 훔쳐가는 해적 집단으로 전 세계가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는 칠레 정부의 요구를 웬만하면 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자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이 도움으로 우리 정부가 칠레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농담 좀 섞어서 뭐 하다못해 칠레산 와인이라도 싸게 넘겨주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나라가 중국 어선으로 인해 심각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재 시점에선 다 같이 협력해서 중국 어선부터 막고 보는 것이 맞다고 여깁니다. 중국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줘야지요. 우리의 군하고 하와이에서 같이 림팩에 참가하는 국가인데 도와줍시다. 전 세계가 힘을 모아 중국 어선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듯. 우리에겐 다소 멀고도 생소한 나라인 칠레에서 최근 한국에 긴급 도움을 요청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네비데오 남미 서쪽 긴 해안가에 자리 잡은 작은 나라인 칠레는 지정학적 위치, 특성상 어업이 주 생계 수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중국 어선단이 서해와 남중국해를 넘어 태평양 원 바다까지 손을 뻗치자 이들의 횡포에 칠레 어민들은 생존에 상당한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칠레 군사력은 전 세계 49위 어업국임에도 이렇다 할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요. 중국 어선들의 횡포에도 특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던 칠레 정부는 우연히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던 베트남과 필리핀의 역사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 어선에 의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칠레의 상황과 그들이 한국에 어떤 도움을 요청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반대편 남미 바다까지 점령한 대규모 중국 어선단은 주변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AP통신 측은 국제해양생물보호단체 시셰퍼드의 감시선 오션 위리어호에 함께 올라 18일간 남미 앞 공해상에서 중국 오징어잡이 어선단을 관찰하고 관련 내용들을 대중에 공개했는데요. 오션 워리어호의 감시 작업은 지난해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에 몰려든 대규모 중국 어선단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시작된 최초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상황은 우려했던 대로였습니다. 멸종위기 이기 생물들이 다수 서식하는 갈라파고스에는 갑자기 몰려든 중국 어선 수백 척에 의해 해양 생태계가 무차별적으로 파괴되고 있었는데요. 남태평양 지역수산관리기구에 따르면 이곳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의 수는 2009년 54척에서 2020년 557척으로 10년 사이 무려 10배 넘게 늘었고 이들의 어획량도 같은 기간 7만 톤에서 35만 8천 톤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 세계 바다에 떠있는 중국 어선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AP통신 측은 현지인들의 제보를 통해 최소 수만 척에 달할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문제는 한번 바다에 나간 중국 어선들은 때론 수년 동안 조업하며 그 자리의 모든 어족 자원을 황폐화시킨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중국 어선 중엔 올림픽 사이즈 수영장 6개를 채울 만한 대형 냉장선을 탑재하고 다니며 한 예로 지난해 11월 갈라파고스 인근에 나타난 중국 어선들은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 앞바다는 물론 페루와 칠레 앞바다에 서식하는 오징어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오징어 자원의 씨를 아예 말려버린 적도 있습니다. 우주에서도 보일만한 환한 조명을 켜고 오징어를 유인해 삭스리하는 대규모 중국 어선 탓에 남미 국가들은 시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어족 자원이 풍족하게 남아있을지 장담할 수 없거니와 규모 자체도 규모지만 이들의 조업 관행도 정상적이라 볼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AP통신은 취재 기간 동안 목격한 중국 어선 30척 중 24척이 노동 착취나 불법업 정황이 발각되는 등 다수의 해양법 위반 여부를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다 못한 일부 남미 국가들은 대규모로 물고기를 쓸어담는 방식의 어획을 금지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해 선상 감시원을 늘리기도 했으나 중국 정부의 반발로 물거품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미 워싱턴대 중국 어업정책 전문가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해양보호 대책에 관심이 없으며 법을 문자 그대로 따르긴 하나 정신은 따르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칠레와 페루, 콜롬비아 정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업에 대해 공동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실시간 감시와 정보 교환을 통해 남미 지역 해양 자원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지난해 7월엔 갈라파고스 제도 공해상에서 포착된 300척의 중국 어선에 대항해 최초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남미 국가 중 유독 피해가 컸던 칠레의 입장에선 빈약한 해군력으로 대응하기엔 중국 어선단의 규모는 지나치리만큼 방대했습니다. 지난달 칠레 앞바다엔 400여 척의 중국 어선단이 나타나 칠레 해군과 3일 내내 대치했던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해군 측은 즉시 성명을 냈고 중국 어선단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중이라며 그중 11척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넘어서는 등 불법 조업과 관련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칠레 해군은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고려해 이들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유명한 이야기지만 중국 어선들의 대부분은 해상민병대 소속으로 사실상 군사조직에 가까웠으나 명목상으로 민간어선이기에 함부로 해군이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연출됐는데요.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를 고의적으로 방치함은 물론 오히려 영해 침범을 독려하며 충돌을 유발하는 등 이를 외교적 무기로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중월전쟁 이후 한동안 지속되었던 베트남과의 국경 분쟁이 끝나가던 시점에 베트남에 대한 최종 시험이라는 의미로 남중국해에 어선을 침입시키는 수법을 사용하여 베트남의 위중을 떠보려 했던 전적이 있었는데요. 이와 동일하게 과거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 있어서도 어선 약 200척을 동원해 상륙을 시도하다가 해상보안청에 저지되는 등 이는 중국 정부의 고전적인 수법이나 다름없었죠. 참고로 4,300km 이상의 긴 해안선을 국토로 보유 중인 칠레의 경우 중국 어선의 퇴치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 사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혼자 해결하기엔 칠레 해군력은 빈약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요. 2003년 영국에서 퇴역한 4,250톤급 22형 호위함 배치2형 한 척과 3,500톤 듀크급 호위함 3척을 중고로 구매해 운용하고 있던 칠레는 무려 14년이 지난 2020년 7천만 달러를 투입해 호주에서 4,100톤급의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호위함 2척을 충원한 게 전부였습니다. 추가로 잠수함 4척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또한 구형 209급 잠수함 2척과 2005년에 프랑스로부터 도입한 스코르펜급 잠수함 2척이 끝이었으며 경비정이나 초계정 등 전부를 끌어모아야 겨우 81척에 불과했기에 4,000km에 달하는 해안선 전체를 방어하기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는 상황이었죠. 이때 칠레 정부는 한없이 모자란 국방비와 전력 수급의 차질을 개선할 수 있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필리핀, 베트남처럼 한국의 우수한 무기를 공여받아 부족한 해군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실제로 베트남은 1986년 운용을 시작해 2017년 퇴역한 한국의 포항급 초계함 여수함을 공여받아 남중국해에서 늘상 골칫거리였던 중국 어선 문제를 잠재웠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은 중국 어선단에게 바다를 유린당한 것도 모자라 한 번은 호황사 군부 인근 해상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중국 어선에게 자국의 어선이 침몰당한 사건도 벌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베트남은 즉시 중국 정부에 항의했으나 엉뚱하게도 이곳이 중국의 영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등 황당한 답변만을 듣고 말았습니다. 결국 베트남 정부는 남중국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땅한 해군이 필요하다고 판단, 공여받은 여수함을 필두로 중국 어선단에 대한 무력 투쟁을 통해 적어도 3년간 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필리핀의 경우도 과거 남중국해 히트선 안초에 진을 치고 있던 중국 어선들 때문에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중국 어선 250여 척은 어선과 어선을 이어 거대한 방벽을 이루며 다가오는 필리핀 어선은 물론 해양경찰의 단속까지 물리치며 마치
삼국지의 적벽대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2019년경엔 필리핀 어선을 일부러 들이받아 침몰시킨 뒤 도주한다거나 해군의 헬기를 향해 공격용 레이저 무기를 발사하고 도망가는 등 선을 넘어서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때부터 필리핀 당국은 중국 어선들에 대항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국산 경공격기 FA-50PH를 이용한 기발한 작전을 가동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중국 어선들 머리 위로 초저공 비행하는 방식으로 위협을 가했고 별다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는 중국 어선들에게 끔찍한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는데요. 이후 휘트선 암초에 진치고 있던 중국 어선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퇴각하기 시작했고 FA-50PH의 월등한 성능을 톡톡히 체감한 필리핀 정부는 최근 사업비 1.5조를 추가 투입하며 한국과의 새로운 계약안을 제시하기도 했죠. 현재 칠레 정부는 한국의 무기를 공여받기 위해 전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 정부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니 이들이 조만간 중국 어선으로부터 해방될 날도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엔이 제 역할을 못하는 무능한 기구가 되는 바람에 여러 나라들이 아메바 좀비 같은 나라 같지 않은 나라 하나의 초토화가 되어버렸다. 유엔의 단호한 결정에 따라 모든 나라가 일률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중국 불법어선 퇴치에 나선다면 순식간에 퇴치하고 불식시킬 수 있을 텐데 강력하고 권위 있는 유엔 연합이 되는 그날까지 유엔의 역할 부활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